그럼 2부의 공통 종목으로는 이제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셨던 가격이 3만 원입니다. 딱. 그리고 비중은 20%. 그러니까 수익권으로 딱 접어들었죠. 나쁘지는 않아요, 매수가가. 나쁘진 않지만 뭔가 매도를 하기에는 아쉬운 3%가 조금 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위를 바라보고 계실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솔루션과 관련해서 우선 박준현 운용역의 투자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운용님 어떻게 할까요? 네, 보유 의견입니다. 보유 의견이시고 김윤주 전문가는요? 네, 저도 보유 의견입니다. 네, 동시에 보유 의견입니다. 자, 운용역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보유 의견이지만은 목표 수익 자체는 뭐 작게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많이 떨어졌는데 예사가 이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쇼킹하게 나왔거든요. 영업이익도 아니라 아마 890억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시장 예상치보다 좀 크게 안 좋게 나왔고 그 하나 솔루션 하게 되면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실망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이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상업용하고 업무용 쪽에 그 미국 시장에 태양광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25% 30% 정도 좀 되거든요. 여기다가 또 이거 신재생에너지 분야 자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좀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 자체가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350억대로 줄어들어가거든요. 네. 1분기 때 2,450억이었고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380억인데 지금 350억대로 줄어들었으니까 기대했던 것 자체. 왜냐하면 하나 솔루션은 이제 본래 석유화학 사업에서 벗어나서 이제 태양광 사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 매출액이 하나 큐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양광 모두 쪽의 매출 비중이 한 50%가 넘고요. 다만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것 자체는 태양광도 안 좋았지만은 석유화학 사업 부분 쪽과 관련해가지고 예사가 LDP라든가 가성소라든가 PV 쪽에 차지한 비중이 약 30% 가까이가 돼요. 네, 되네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석유화학 법황 자체가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얘기 안 났을 거고요. 그랬군요. 여기는 본래 안 좋다고 얘기를 해서 태양광 사업 부분은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하나 솔루션이 다른 태양광 석유화학 회사들 LG,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주가 떨어질 때 이 종목은 그래도 뭐 보면 5월 달에 5만 6천, 7만, 6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연초 같은 경우 6만 2천 원대까지 갔잖아요. 석유화학방이 안 좋을 때. 근데 태양광 사업 부분까지 안 좋았으니까 주가 가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여전히 최근에 뭐 태양광 사업 부분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중국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중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태양광 사업 부분에 대한 공급 과잉 이슈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단기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 자체도 이제 주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서 6만 원 넘어갈 때는 거의 이제 성장주 개념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 지금 3만 원대 초반은 주당 BPS가 회사가 5만 원, 5, 6천 원 가까이가 되거든요. PBR 따지면 지금 0.6배밖에 안 되는 가치주기 때문에 주가는 안 떨어지죠. 다만 이익 자체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하방도 제한적이고 현재로 봐서는 상방도 제한적이다. 이게 좋아지는 시점 자체는 결국은 중국 경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중국 제조업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중국 제조업 경기도 안 좋고 여기다가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최근에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당장 모멘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가야지 중국 경기가 좋아질 희망을 가져야지 그때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그래서 목표 주가는 현재로 봐서는 짧게 3만 8천 원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매물층으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좀 될 것 같거든요. 네. 현재 지금 120 이동 평균선에 내려온 가격대가 지금 3만 8천 원대 정도가 좀 되는데 여기 아마 3만 6천에서 8천 원 사이가 현재로 봐서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고요. 이분은 좀 싼 가격에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아마 4만 5천 원대에서 4만 8천 원대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물렸을 거예요. 거기에 물리신 분들은 내년도 이후를 좀 보고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 박준현 운용역께서는 실적도 부진하고 또 중국 상황도 좀 여의치 않은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께서도 보유 의견인데 뭐 같은 느낌의 보유인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성장주로 평가를 받았을 때 결국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 성장주의 그 PER, 네. 프리미엄 부분은 이제 어디까지 줄 수 있을 것이냐. 늘 이제 뭐 애널리스트나 뭐 전문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 차이가 있고 뭐 자유로운 영역이니까 다 존중을 하고요. 네. 단지 이제 이 성장성이 이제 훼손되는 가장 큰 근본적인 거. 모멘텀 소실이나 실적이 떨어졌다는 부분. 그렇죠. 성장주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2차 전지도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이제 합리적인 타당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원래 기존에 있던 사업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PE라든지 폴리에틸렌이라든지 이런 거, 톨루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하나솔루션은 첨단 소재 부분이 있어요. 산업재라든지 이런 부분, 태양광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캐시카우가 좀 됐었잖아요. 특히 태양광 소재. 근데 1분기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2분기 때 좀 떨어지더니 3분기 때는 완전히 박살난 거죠. 네. 실질적으로는 평들이 세액공제 부분을 제외하면 적자 아니냐. 이런 평들이에요. 적자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러면 앞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냐? 네. 받을 수 있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IRA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중국산은 좀 배제시키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혜를 볼 거라는 전망인데 바닥권에 있는 지금 주가 가격을 하면 어차피 이런 종목은 좀 무겁고 투자 관점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관점으로 하신 것 같지는 않고 또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셨다면 약간 또 되돌아봐야죠.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관점을 하는 것에 관해서 그래도 품격에 좀 맞게 이런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굳이 기술적인 걸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뭐 기술적인 것도 모멘텀적인 것도 앞으로 또 주가 바닥 측면에 반등할 거라는 것도 봤을 때 다 보유 쪽입니다. 그래서 저도 반동 목표가 써드리고요. 단지 빠르게 가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의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됐다는 부분이 확인돼야 되니까. 네. 그럼 그럼 내년 4분기 실적 2월이나 1월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때까지는 보유하셔야 되겠죠. 예. 확인되고 나면 주가는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다. 반동 목표가 38,0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솔루션 첫 번째 종목인데요.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두 분 다 우선 보유 의견이신데 좋아서 보유를 해라 라기보다는 우선은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목표가 똑같이 38,000원 제시를 하셨고 손절가 제시 안 하셨습니다. 운용력께서는 실적과 중국의 상황 봐야 되고요. 김민재 전문가 역시 실적과 관련해서 검증이 필요한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선은 38,000원 잘 기억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